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흥하해온 10% 정도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차익 매물을 다 흡수한 이후에, 그쵸?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쌍봉으로 마감을 지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요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12일 날. 그쵸? 그리고 오늘 매도 예정입니다. 만약에 어저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수익이면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다. 그쵸?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쵸? 그 선반영이라는 게 지금 요 정도의 움직임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1월 달 들어서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게 전쟁 때문이잖아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신고가를 애초에 만들어냈을까요? 6월과 7월 달에. 그쵸?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가격이. 그쵸?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실제 좋아질지, 그쵸? 이게 실적으로 반영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가격은 먼저 반영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력들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하해운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걸 세력들도 몰라요. 바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그렇죠? 근데 세력들은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이 이런 구간에서, 그쵸? 이런 구간에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딱 만들어 놓고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올려놓고 개미를 털어내면서 여기서 꾸준하게 매수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는 선반영,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데 저가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고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고가가 신고가 구간부터는요, 즉 52주 신고가 구간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고가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악성 매물이 되니까. 그쵸? 물려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잡자.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랬을 때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을 했고요. 눌림목 구간에, 그쵸? 이런 눌림목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료는 있다. 그쵸? 지정학적인 위험. 그쵸?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특히나 이슬람 쪽과 이렇게 조금 분란이 있으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잖아요. 막 장기간 되고. 그쵸? 거의 뭐 게릴라전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뭐 어떤 식으로 또 뭐 반격이 들어올지, 인진극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거를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모르는데 세력들이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을 때만 매수하지 말자. 대신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흥하해운 영상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빠질 거다. 근데 빠진 다음에 쌍봉 구간을 공략해도 되고,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돌파 구간을 다시 공략해도 된다.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시작점이 어느 정도, 즉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시작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내가 쌍봉에서 끝날지 아니면 돌파하는 구간에 재공략을 할지 그 부분을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는 정확하게 요날 매수했습니다. 요날 1월 12일 날 금요일 날인데 신고가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고, 추적을 시작한 건 이때예요. 6월과 7월. 그쵸? 그러면 제가 몇 달을 추적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돌파하는 구간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그쵸? 이 종목이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색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검색기 어떤 패턴을 딱 적용을 했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검색기는 그냥 일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앞에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상승 구간, 즉 가격을 먼저 상승시키는 그 원리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고가에 보유하고 있다. 그쵸? 이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구간, 그쵸?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오늘 10% 빠지는데도 수익 구간에 있다. 오늘 종가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쵸? 매도하고 나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고가에 내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물려 있으면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그냥 확정 지을 필요가 없고, 내가 수익 중에 있으면 적더라도 수익 구간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거의 한 5에서 한 7%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10%에서 크게 뭐 하락폭이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쵸? 자, 그래서 굳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하지만 가격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 다시 제시세 구간을 잡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도 가격 그리고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쵸,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년이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소통방에 입장 인원을 2,000분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월 내내 계속 진행됩니다. 그쵸? 자, 이걸 진행하는 이유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왜 하느냐?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한다. 그쵸?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했고, 오늘 매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보고 나올 거고, 그리고 재매수 구간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뭐 상한가 가고 대박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십 년에 걸쳐서, 그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흥하이온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그렇죠. 1월 16일 시장가 매수,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8시 54분 시장가 주문을 넣었는데 8시 54분 장시작 전에 넣으라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오늘 거의 한 7% 정도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2.5에서 6.8, 한 5% 가까운 장중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만 노렸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죠. 자, 원래는 요날 공략해야 돼요. 1월 10일 날. 근데 요날 제가 다른 그 종목을 매매한다고 롯데정보통신을 매매를 못하고 하루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처음 잡았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자,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시장가 매수, 시가에 박아라. 끝. 이날이에요. 39,500원.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흥하이온 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하락하니까 매도 예정이다. 많이 빠져도 괜찮다. 왜? 어차피 수익에서 마감이 되니까. 그쵸? 2박 3일 동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주가 추세가 유지되었을 때 정말 신고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 평균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상승 구간으로 탔을 때 이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세를 만드는 건 세력입니다. 근데 그 세력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집하는 과정에서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두 번을 공략한 거잖아요. 1월 12일 날, 그리고 여기 1월 16일 날. 자, 그리고 1월 12일 날 흥하이온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자, 보세요. 흥하이온 요 날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오늘 빠지면 어때요? 어차피 수익인데. 그쵸?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대박이 터지지는 않는다. 그쵸? 2박 3일 보유해서 뭐 한 5% 정도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시노펙스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12월 22일 시노펙스 8시 53분이죠. 그쵸? 내용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22일, 그쵸? 시가 0.91%, 5,200원. 지금 얼마예요? 8,800원. 하락할 때 매도한다 그랬죠? 이날 매도한 거예요. 종가 7,730원. 장중에 10%까지 빠졌는데 5%에 마감됐습니다. 오케이, 하락했으니까 매도. 우리는 저가를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가에 정확히 팔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몸통만 먹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자.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흥하이온 이나 롯데정보통신과 같이 중복돼서 주문을 넣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2월 18일 시노펙스 계속 사라. 왜? 신고가에서, 그쵸? 나오니까. 그쵸?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매하는데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뭐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진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진짜 신고가 매매 같이 하고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는 신고가를 무조건 거쳐갑니다. 이건 그냥 검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제가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흥하에온 이런 그 종목들처럼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도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선반영의 본질을 활용을 해서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하에온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10%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옵니다. 근데 고가에 나왔다. 그쵸? 내가 고가에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고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반등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정확한 가격대를 잡아서 정확한다는 건 이때부터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흥하에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분량이 20페이지에 달합니다. 상당히 길죠.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진짜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진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흥하에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떤 관점에서 제가 이슈나 모멘텀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가격이나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